기다릴게요. 5분까지만. 일단 지금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공유된 화면 보이세요? 보이면 소리 질러. 소리까지 지를 거 없고 한번 띄워보세요. 공유된 거 보이면. 네, 고맙습니다. 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딜바르오님, 얼른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간혹 가다가 오늘 사실 네트워크하고 PC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지금 그리고 이 잽 환경이 오늘 별로 안 좋아서 간혹 제가 이제 화면에 공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TA님이 잘 해주실 거니까 오늘 만약에 진행이 조금 힘들면 그래도 이해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간혹 가다가 제 소리가 안 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 보이시겠지만 키보드에 F키를 누르시면 리셋이 돼요. 그러면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안 들리시면 안 들린다고 채팅창에 올리지 마시고 한번 키보드에 F키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면 띄워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화면 보이실 텐데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 메뉴 보면 메뉴바에 지금 보이시면 왼쪽 메뉴바 PC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줄무늬 왼쪽 위에 보면 줄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 앱에 탑승 앱이 보여요. 탑승 앱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왼쪽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을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가지고 타보세요. 저 한번 타볼게요. 탑승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탑승하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있어요? 이거? 메뉴에? 김재훈 님도, 김재훈 스키보드 탔어요. 보드 탔어요, 보드. 그리고 만약에 탄 데서 이자를 누르면 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이반도 잘하고 있고, 리아도 잘하고 있고, 박류드밀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 그래서 이자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에 이를 누르게 되면,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휴대폰으로 수업을 해요? 휴대폰에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그 3단 모양의 그 메뉴가 보여요. 걔를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탑승이라고 나올 거예요. 앱이. 안 나오나요? 헤라님? 네. 안 나오시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헤라님 됐어, 됐어. 오케이. 헤라님 됐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한번 누르면 내리게 돼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들 재밌으면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화면 공유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25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들어오신 분들은 탑승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토바이도 한번 타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 오토바이 말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우리 게임을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유령이 있는데 유령을 한번 피해보세요. 유령 이제 지나다닐 텐데 계속 요즘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하는 거 되게 잘하고 있던데 어제 보니까 하트도 그려서 학생들이 하트도 그려줬는데 오늘은 또 유령을 한번 피해볼게요. 유령 피해주세요.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이 왜 안 나타나나요? 유령이 어디 갔나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반님 탈락. Z키를 눌러서 Z키를 누르세요. Z키 눌러서 십자가를 날려주세요. 십자가. 으아, 으아. Z키를 눌러서 십자가를 날려주세요. Z키. Z키를 눌러서 십자가를 날려주세요. 누가 마지막까지 남는지 볼까요? 누구야? 헤라님이 마지막 남았어요? 헤라님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헤라님이 1등이에요. 축하합니다. 헤라님 1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사실은 한국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아카데미로 가시죠.
한국에서의 취업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안에서 그런 생활하는 언어라든지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 들려요? 혜라님 F5번 한번 눌러주세요. F5번. 자,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F5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들리시면 한번 좀 띄워주시고. 네. 들리세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은 한국에서의 취업,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모집과 관련된 어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문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과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한국의 직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진들이 이제 한국의 직장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모아놨는데 첫 번째에 지금 어떤 여자분이 나무를 재고 있어요. 이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방에서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그 가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의자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의 직장인들은 일터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일터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터란 우리가 일을 하는 공간, 일을 하는 그런 공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하는 직업. 생산이 뭐죠?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업. 네, 그거를 생산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방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와 제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라는 건 뭐죠? 구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성된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제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직이 있죠. 사무직은 뭐죠? 앉아서 사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일바로님 키보드 F 한번 눌러주세요. 안 들리시면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나요? 여러분들? 자, 목소리 안 들리거나 네, F5번 눌러주세요. F5번. 네. 그래서 사무직은 사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 보는 것은 앞에 이제 뭐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종이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제를 받는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직업을 사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PC를 활용해서 주로 그 사무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를 본다. 그리고 서비스직이 있어요. F5번. F5번. 빌바로님 F5번. 자, 소리 안 들리시거나 제가 화면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F5번 눌러주세요. 오늘 사실 이 잽이 그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화면 공유도 잘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그 화면 안 보이거나 목소리 안 들리시면 F5번 누르셔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직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잘 알려주거나 어떠한 내용들을 제대로 서비스, 그러니까 뒤에 받쳐서 어떻게 생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업을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업은 주로 고객센터나 아니면
은행에서 이렇게 앞에 은행의 행원들 아시죠? 행원이란 얘기는 앞에 이제 예금이라든지 적금, 뭐 대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서비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를 만들어서 파는 거, 만드는 거. 그리고 설계를 얘기하는 것은 그 만들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 같은 거를 얘기해요. 기획은 그리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설계를 바탕으로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직장은 다양한 직장의 업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직장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F5번 디나님, 한국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할까요? 보통 만 15세 이상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 15세 이상 넘는다는 얘기죠. 15세, 16세 넘는다는 이상부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20대 초반이나 대학교 졸업 후에 20대 중후반쯤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디나 씨, F5번이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터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대기업, 뭐 중소기업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들은 한번 좀 띄워줄래요? 중소기업, 대기업 들어봤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들어봤어요. 이반 씨 들어봤고, 딜바르온 씨 들어봤고. 중소기업, 대기업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를 지나서 물론 뭐 여력이 안 돼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15세, 15세부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요즘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대 초반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취업난이 요즘 되게 심하대요. 취업난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취업을 하기 힘들다. 취업, 난자가 어려울 난자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힘들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왜 세계적인 경기도 안 좋죠. 요즘 전쟁 때문에라도 세계적인 그런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기업들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붙는 것이 이자거든요. 그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자로 사실은 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을 많이 뽑기가 힘들겠죠. 사람들이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월급도 주고 사업도 안 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취업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취업이 되게 힘들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요즘에는 20대 후반 이상이 되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업 후 사실 요즘에는 우리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100세 시대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100세 시대. 들어본 사람은 조금 띄워봐 줄래요? 100세 시대란 얘기는 100살까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50살이에요. 50살이면 앞으로 50년을 더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월급이 나오고
그때까지는 일을 해야 어쨌든 그 나머지의 그런 뭐 추후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월급을 못 받을 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요즘에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을 넘어서도 취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취업 후에 대체로 60세 전후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70살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노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70세까지 일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교 교수이기는 하지만 70살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직장인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 50살 정도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100살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50, 60 정도 되면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본인의 이제 자아 실현으로 인해서 사회 공헌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업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100살까지 제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이유나 자아 실현 때문에 사회 공헌 등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KT에 19년 근무했어요. 혹시 KT 아세요? 여러분들? KT 아는 사람? 네. KT는 코리아텔레콤의 준말이에요. 코리아텔레콤에 제가 본사에 약 한 19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19년 정도 있다가 내 꿈을 위해서 이제 이막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서 50살 때 딱 대구대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대구대학교에서 이제 나머지 대학교는 근무 연수가 언제까지냐면 65살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보통 5세면 나가라는 말을 들어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65세까지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학교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대학교는 저는 지금 한 약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뭐 한 65살까지는 50살이니까 65살까지는 그래도 15년 정도는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은퇴하면 사실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 보통 자아 실현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그래도 꾸준하게 70세까지는 하려고 뭐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면 한번 박수 한번 쳐볼래요? 여러분들 박수 안 쳐줘요? 아, 고마워요. 네, 혜라님 고맙습니다. 박수 몇 번이었어? 2번.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은퇴를 해도 끝까지 한 10년, 20년은 근무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직장을 선호를 할까요? 어떤 직업을 선호를 할까요? 보통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들어가길 원해요. 아까 KT라고 말씀드렸죠. KT는 원래 한국통신공사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한국통신공사였었는데 지금은 KT라고 해서 개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개인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공기업 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 되게 선호합니다. KT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삼성을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을 보통 가고 싶어 하죠. 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데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를 되게 희망합니다. 그래서 막 몇 년 준비를 해요. 한 5, 6년도 준비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대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터 중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있죠.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여러분? 삼성이나 뭐 LG, 아까 얘기했던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대기업은 약간 10조 이상이 되는, 매출액이 10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말하고요. 중견기업은 뭐 5조에서 10조 미만이나 아니면 뭐 몇천억 단위의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특징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임금이 높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이 많아요. 복지 혜택이라는 건 뭘까요? 연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뭐 비용을 더 준다든지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선호하는 율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공기업과 그다음에 공무원은 안정적이에요. 65살까지 거의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한 50세, 55세 정도면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죠. 중견기업하고 대기업하고는 조금 비교적으로 규모가 약간 작은 기업이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중에 99.8% 이상이 비중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사실은 선호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이제 자금이라는 건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을 얘기해요. 근데 그 자금난에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확률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조금은 이제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자영업은 뭐예요? 본인이 운영하는 업을 얘기를 해요. 자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자기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업, 그러니까 직접 회사나 가게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을 자영업에서 일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프리랜서 얘기했죠. 아까 프리랜서 뭐라고 했죠? 계약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디 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뭐 이제 한 달 일하고 나오고 뭐 한 달 일하고 나오고 프로젝트라는 거를 잠깐 했다 나오고 이런 것을 프리랜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비교적 좀 작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생활이 직장 생활이 뭐냐면 직장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근무를 마친 다음에 회사 직원들끼리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회식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식 뭐 술을 먹거나 맞아요. 혜라님 뭐 잘 뛰시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회식이 그렇죠. 여러분들 으쌰으쌰 합시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높입시다. 뭐 이렇게 이제 화합에 대한 문화를 회식 문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식 문화도 없어졌대요. 보통 그냥 점심시간에 회식을 한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또 가서 이제 놀아봅시다. 그래서 OX 퀴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OX 퀴즈방으로 한번 넘어오세요. 네,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여러분들 소환 부탁드릴게요. 내가 레이싱방이어야 되는데. 네, 레이싱방이에요. 미안해요. 자,
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춤 한번 출까요? 여러분들 춤 한번. 자, 0번 한번 누르고 춤 한번 눌러보세요. 춤 한번 쳐주세요. 0번. 자, 게임 시작할게요. 출발하세요. 한국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아 계신 분들은 춤을 춰주세요. 아리아드 반 안 가요? 와, 이반님 1등. 뛰기는 1등, 이반님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춤을 춰주세요. 들어오시자마자. 박유드밀라님 2등. 춤을 춰주세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헤라님 3등. 춤은 0번 누르시면 됩니다. 0번. 들어오신 분들은 춤을 춰주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아리아드 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리아드 반. 제일 늦게 갔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춤을 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싸. 0번, 0번. 다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우승자는 리아님이에요. 축하드려요, 리아님. 우리, 자, 이제 축하드립니다. 2번 박수. 와, 근데 메타버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셔서, 예,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뵐 일이 있으면 문화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리아님 오늘 잘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아카데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강의실로 오세요. 모범생들은 좀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앞에 지금 10명밖에 안 왔는데
제 목소리 들리죠? 자,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따 2차 시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42분에 뵙겠습니다. 네, 42분에 뵐게요. 네, 25강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거 배우셨죠, 오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띄워주세요. 아니면 박수 쳐주시고, 네. 앉으셔서 옆 사람 찔러볼까요? Z키로? 옆 사람 찔러보세요, Z키로. Z키 옆 사람 찔러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찔러보세요. Z키, Z키. Z키는 찌르기입니다. 옆 사람 한번 가서 찔러보세요. 네. 질바르온 씨, 네, 앉아주세요.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휴대폰, 네. 목소리 안 들려요? 휴대폰은 잠깐만요. 휴대폰은 왼쪽, Z키가 없어서 휴대폰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박수 치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걔를 한번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면은 나와요. 오케이. 맞아요. 거기 있어요. 그 안에. 맞아요. 리아님 맞아요. 자, 지금 앞에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 배웠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지역사회 아카데미 보면 AI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다들 그러니까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드리면 돼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 대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AI한테 가서 물어보셔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어떻게 누구누구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네, 가서 지금서부터 찾아와 주세요. 50분까지 오세요. 50분.
우와, 헤라님 최고! 우와. 자, 헤라님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찾아와 주세요, 헤라님은. 헤라님은 중견기업. 자, 찾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방명록에 F키를 눌러서 리아님 찾았어요? 네, 그럼 리아님은 여기 방명록에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F키를 눌러서 본인 이름 그리고 그 찾은 내용들을 적어 넣어주세요. 리아님, 네, 거기 말고 여기 지금 나 있는데 여기 오셔서 방명록에 본인 이름 써서 본인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적어 넣어주세요. 이 방명록에. 아, F5. 아, 휴대폰 F키가 없어요? 점프키가 상호작용이에요. 점프키. 옆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세모난 키 있잖아. 세모난 키. 네. 그래서 여기 방명록에 F키를 눌러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 나 있는데. 아니면 이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도. 방명록에 적어주세요. 본인의 이름을 먼저 쓰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적어 넣어 봐주세요. 김재호 TA님 저 좀 소환해 주세요. 우리 딜바루오님하고. 소환이 안 되나? 자, 네, 방명록 여기도 있어요. 방명록에 네, 본인이 찾은 거랑 본인의 이름이랑 본인이 좀 그 타이핑을 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이핑해서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적어 넣어 주세요. 한번 가서 볼까요? 리아가 잘 썼네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제조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에너지, 화학통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적어 넣어 주셨네요. 우리 다른 분은 안 적었어요? 적어 넣어 주세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FP 눌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본인의 이름과 함께 적어 넣어 주세요. 딜바루오님, AI 찾았어요? 리아님 너무 잘했어, 리아님. 이반님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가 있습니다. 이반님 잘하셨어요? 이반님 최고. 헤라님 하시고 계시나요? 아리아드바님 하셨어요?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시 한번. 자, 디나님도 거기에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본인의 이름을 쓰고 대기업들의 리스트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한국의 직장 생활은, 직장 문화가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MZ 세대들은 좀 약간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보통 회식합시다 이러면 예전에는 술을 먹는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 지나서는 거의 점심에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식을 하더라도 2시간 정도밖에 회식을 안 한대요. 보통 요즘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장 문화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이제 사생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됐다고 얘기를 해서 옛날에는 그 칼퇴라는 혹시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칼퇴? 칼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칼퇴라는 건 뭐냐면 직장에서 6시에 끝나는데 칼같이 퇴근한다라는 게 칼퇴입니다. 칼같이 퇴근한다. 그래서 칼퇴인데 예전에는 6시에 끝나더라도 6시가 이제 그 퇴근인데 퇴근 시간이지만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였어요. 저도
KT에 있으면서 뭐 새벽 3시 막 4시까지 이렇게도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집에 가서 일찍 가서 문화생활을 하더라도 일찍 퇴근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걸 칼퇴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뭐라고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워라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워라벨은 뭐냐면 work life balance라 그래서 일과 그 다음에 생활, 자기의 생활을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얘기를 해서 얘기인 거죠. 워라벨.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의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개인의 생활에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서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까 칼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칼퇴. 칼퇴라는 게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칼퇴 문화가 없는 회사는 잘 안 가려고 한대요. MZ세대들 특히 이제 MZ세대라는 것은 사실 2000년도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30세, 20세 요즘 20세, 10세 이렇게는 Z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알파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화 자체가 우리 그 50대의 문화랑은 약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워라벨의 그런 그 상상이에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직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것도 사실은 아닌데 예전에는 사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운전도 하고 그러기도 했대요. 우리 그 어르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기사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뭐죠? 네,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 자기 차는 있는데 술을 먹었으니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이 대리기사예요. 그래서 차의 주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요청을 하면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특유의 회식 문화에 따라서 이 대리운전 전문 회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도 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도 주문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배송해주는 산업도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새벽에 그 배송 받아본 사람 있어요? 쿠팡에서?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배송하면 새벽에도 배송을 하죠. 네. 그런 그 업종도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그런 업종이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성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생겨난 직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혹시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혹시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뛰어봐 줄래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뛰어봐 줘봐요. 있어요? 헤라님? 헤라님 아까 보니까 문제도 너무 잘 풀고 딜바로 님도 그렇고 리아도 그렇고 그렇구나. 본인들은 이제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혹시 지금 그 마이크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네, 그래요. 리아님을 한번 그러면 마이크 스포트라이트 지정을 해볼 테니까 자, 리아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마이크 한번 열어서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지금 영대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영대에서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조교수? 조교? 조교수. 조교수? 네, 선생님. 교수님 도와주시는 일을 하세요? 네, 선생님. 아, 그래요? 학과는? 학과는 화학과? 네, 화학과. 와, 멋지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의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할 텐데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저도 대기업에 어. 일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잘 모르겠어요. 아, 대기업에 일하고 싶어요? 네.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그러면 학사예요? 저 조교. 학교를 다녀요, 영대 학교를? 네, 선생님. 아, 영대 학교를 다니는구나. 영어 혹시 잘해요? 영어 네, 선생님. 아, 영어도 잘하고, 음.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있겠네요. 이제 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겠지만, 비자를 이제 전문 비자 같은 거 이런 거 따면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아님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혹시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말해줄 사람? 안녕하세요, 디바로? 네, 님. 네. 제가 대학생인데요. 네. 근데 한국교육학부예요. 대구대학교? 네, 대구대학교. 네네네. 그래요. 딜바로운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요? 네, 교육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어,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어, 싶어요. 왜냐면 어, 저처럼 어, 우리처럼 미국 어. 사람한테 한국어를 잘 배우면 나중에 도와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가족센터 같은 거 아니면 사무실 같은 거 그렇게 미국 사람한테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교육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말하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네, 좋아하고, 네, 네. 그러면 한국어 교육이 딱이네. 네. 지금 딜바로우님 러시아 분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우즈벡 사람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네, 우즈벡 사람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많이 하나요? 네. 그래요? 네, 우즈벡 사람이, 어, 다 미국어를 잘 배워요. 미국어를 잘 그리고, 배우고. 어. 네, 그리고 저는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 알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처럼 미국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아,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우리 신랑이 한국 사람이라서 음, 그래서 한국어를 잘 배우고 나중에 일을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말 딜바로우님 그 꿈 네, 정말 이루기 바래요. 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너무 네, 잘하고 있어서. 네. 왜냐면 우리 신랑한테도 계속 모르는 거 있으면 음, 신랑한테 좀 내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신랑이 열심히 내한테 도와줘요. 지금 신랑분이 너무 잘해주시나 보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내가 우즈벡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랑 계속 대화를 해요. 음, 몰라는 거 있으면도 잘못 얘기하면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면 죄송합니다 교수님 내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보고 내한테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딜바로우님은 꿈 이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바로우님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혹시 나는 이게 좋아해서 어떤 기업에 가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잘 우리가 이제 배웠고 한국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좀 더 한국어를 조금 더 잘만 배우면 충분히 본인의 꿈 이룰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OX 퀴즈 레이싱 말고 OX 퀴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사실 앞에 동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맞힐 수 있는데 동영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세요. 그래도 아이고 벌써 잠깐만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맞을까요? 먹단 바나나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닝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X죠? 우와, 잘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OX.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야지. 아이고. 이게 어렵죠, 여러분. 자,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렵게 냈지만 여러분들 동영상 안 봐서 그래. 이러닝을 안 봐서. 이러닝 봤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먹단 바나나가 있다. 이러닝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보고 와서 그래. 맞죠? X죠? 그 다음에 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렇죠. 와, 역시 공부를 잘해요, 우리. 자, O인지 X인지.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기 위해 방금 비행기를 타셨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기 위해. 맞죠? 자, 네 번째. 작년 여름은 진짜 더웠던 기억이 있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 맞죠? 네, 지금 4분 남았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기 위해 한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기 위해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와, 딜바로님 마지막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작았던 키가 많이 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그 맞춤법 어떤지 보세요. 작았던 키가 많이 컸어. 맞죠? 헤라님, 님 잘했어요, 헤라님. 네. 오늘 그 25강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봅시다. 만족도 조사 부탁해요. 만족도 조사 해주세요. 인트로맵으로 오세요. 만족도 조사 하시고.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그 문법은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의 취업을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법은 안 하고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